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오늘 증시도 상당히 강력한 변동성을 보였던 하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국정농단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관련한 재판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강했던 하루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중요한 변곡점 부근에서 이러한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짧은 대응이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장 초반에는 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전일 강세를 보였던 바이오 섹터도 물론 강세를 보였으며 그 외에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장 초반에는 상승 종목 수가 코스닥이 훨씬 많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소폭이지만 0.4% 이상 강한 반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장중에 어쩔 때는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1%까지 급락을 했다가 위아래로 엄청난 파동을 보였던 하루입니다. 약간의 이제 지수로 보자면 롤러코스터의 모습이 있었을 거고요. 종목별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빠지는 섹터가 있었을 겁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남북경협주와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때가 있었어요. 이때 이제 2018년도 2월 달입니다. 이 기간에 이제 매매를 하면서 그 당시는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시소 게임을 했었어요. 증시가 이런 시소 게임을, 여기에는 경협주가 그리고 여기에는 제약바이오가 해서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몰릴 때는 당연히 얘는 빠지겠죠. 얘는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핑퐁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제약바이오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 즉 일본 관련된 섹터가 하락폭이 굉장히 심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증시 안에 시가총액의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심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현재 증시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아주 큰 이벤트는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가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일단은 50억에 대한 이상이 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구속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법에 대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 그리고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투자와 돌파, 이 위기를 돌파하는 필요가 있고 극복하는 힘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권을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정권을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뭐가 우선시 돼야 되는지, 그냥 저는 현재 주식을 하고 있고 이런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과연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라는 생각을 하죠. 서두가 갑자기 길어져서 그러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지만 대의를 위해서 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진짜로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좋게 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의 이제 위기가, 경제 상황이 좋아졌으면 하는 그냥 바람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재용
부회장이 그냥 경제활동 열심히 하고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고 열심히 살라고 이제 국민들이 보고 무게감을 더 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속을 시키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글로벌 그룹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는 절대 아니겠죠. 근데 이제 뭐 결정적인 사항에서 오너가 결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경영사장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시장에 엄청난 출렁임이 있었어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즉 IT와 제약을 장중에 상당히 노이즈를 발생을 시키고 무너뜨리는 영향을 줬고, 반대로 호텔신라 우 뭐 이렇게 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텔신라나 호텔신라 우는 사실 뭐 추세적 상승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황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전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3년물 금리가 최저치를 갱신하는 과정 속에서 원유 재고 감소가 시장에 대해서 경기 침체 가운데서도 원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게 호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WTI가 상승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하나의 지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반등을 작용했다라는 정도로 일단은 보고 있고, 그 밖에 국내 증시는 전일 제약 바이오의 힘으로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금일도 상대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등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추가적인 강세가 보임으로써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대부분의 제약바이오는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일단은 전일 양매수로 상승했던 게 오늘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앞두고 대량 매도가 좀 나오면서 좀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저는 이러한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바닥을 다지는 과정 속에서 불확실성이 하나하나 노출되고 있다라는 점, 그 점이 아마 불확실성이 해결되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9월 1일부로 관세 부과가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9월 1일까지는 노이즈가 좀 뭐 왔다 갔다 엎치락 뒤치락 할 겁니다. 일단 미중은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협상을 진행할 걸로 일단은 예상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협상을 하겠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 협상을 하겠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시는 바닥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으나 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추격보다는 조성시 매수 관점이고 상승시 현금화 전략이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오늘 변곡점이 나왔고요. 제약바이오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모멘텀 있는 중소형 제약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삼성의 OLED 투자, 화웨이, 삼성발 OLED 채택, 그리고 정부의 OLED 지원 등등이 OLED 쪽 섹터에 여전히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일단 빼고, 철도주, 수급 오늘도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정치 테마는 여전히 봐야 될 섹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종목들 보면서 나갈게요. 일단 수급으로 보면 큰 내용은 없는데, 아마 이제 어제 들어왔던 부분에서 오늘 불확실성이 좀 시장에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매도가 좀 나온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에서 좀 큰 폭의 매도가 나왔고요. 이 부분이 이제 사실 IT 섹터 쪽인데 소재 장비 쪽에서 좀 매도가 오늘 좀 많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플러스 삼성 이슈로 인한 IT 섹터의 매도가 강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불확실성 해소로 회복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던 투자 자체를 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부에 의해서 철회되고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시장에서 우려로 인한 하락이 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해외 지수를 한번 보면 일단 나스닥의 위치는 이제 뭐 오늘 밤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지점을 안 깨고 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깨지면 이제 지수적으로는 뭐 추가적인 하락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에서 박스를 만들어 준다 했을 때 국내 증시도 같은 박스권 흐름에서 뭐 양호한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잡아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지수로 와서 일단 정치적인 지수를 한번 보고 가자면, 이렇게 안 넘어가지. 이 지표로 보면 일단은 코스피 기준에서도요, 이 다중바닥을 잡아가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이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각각의 이평선을 돌리는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걸로 보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때에 하나의 기준봉이 세워졌고, 이 장대 음봉의 중심가 먼저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이는데, 결국 이 안에서 박스를 만드는지 아니면 박스의 크기를 이렇게 크게 놓고 움직이든지 할 거고, 지금 내려오는 이 21선이 돌아가는 각도를 만들면서 이 안에서 이렇게 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 안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일단은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 안에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가지 대외적인 변수가 있죠. 중국에서 관세 부과를 하다가 뭐가 잘못돼서 미중이 추가적으로 으르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홍콩 이슈가 불거져서 또 미중 간에 마찰이 생길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종목 보면서 추가적으로 마무리 할게요.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간의 흐름 괜찮네요. 1% 상승에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중심을 잡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코스닥 상황이 나쁘지 않고요. 오늘 사실 조금 눌려주면 잡으려고 했는데 그 눌림이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장중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뭐 올라가는 길에 이러한 선에서 21선 근처에 눌려준다면 그냥 일단은 뭐 1차 매수를 진행을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현대 바이오 뭐 다 모습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까지 해서 바이오를 한 3개 정도 트리오로 묶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밖에 이제 필룩스를 좀 매매를 병행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바닥권에 있는 거는 이슈가 터지면 장대 양봉이고요, 이슈가 안 터질 때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이슈가 터졌을 때 뭐 슈팅이 나오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면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즉슨 낙폭과대 종목은 바닥권에서 강한 이슈가 터질 때 매도하면서 진행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차전지 일진머트리얼즈, 어제 말씀드렸을 때 이 고가권에 박스권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심 종목에서 살짝 제외를 하고, 눌릴 때 이제 다시 볼게요. 눌릴 때 종목은 좋은데 눌림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비메모리
오늘 비메모리가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LB세미콘도 큰 폭의 반등을 보이다 좀 밀렸는데 사실 이게 삼성 이재용 재판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반등할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네페스 시간에 굉장히 세네요. 이것도 네페스도 일단은 돌파했던 부분에서 오늘 눌림을 좀 봤는데 이쪽 부분에서 올라갈 때 소폭 잡았는데 하면서 올라가 버렸어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 라이브 방에서 말만 하다가 네페스 종가 말만 하다가 올라가서 조금 이거를 못 잡은 게 좀 아쉬워요. 이거는 좀 아쉽고 대신 LB 세미콘을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는데 LB 세미콘을 추가 매수를 이제 했습니다. 추가 매수를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구간이겠다. 추가 매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아마 내일 반등을 하면 갭을 뚫는 게 제일 좋죠. 지금 20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위로 이 구간에서 갭을 만들고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내일 LB세미콘이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내일 가능할 걸로 일단은 네,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비메모리 쪽 섹터가 일단은 뭐 크게 나쁘진 않다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생각보다 테스다는 힘이 없네요. 같이 가는데 테스다는 힘이 없다. 그리고 OLED 덕산 네오록스가 장 초반에 리포트가 한두 개 나오면서 9% 갭이 나왔거든요. 시초가에 매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만원이 깨지면서 전량 매도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추후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갭이 이 정확히 저항 부근에 떴기 때문에 오늘 매수를 했다면 잘못된 매수입니다. 이거는 그 추후에 눌리면 이 구간은 또 의미가 있는 구간이라 이 구간을 기다렸다가 또 다시 한번 매매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OLED는 섹터가 양호해요. 이제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손절을 안 해도 뭐 그닥 무섭지가 않은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HP 테크놀로지도 3115원에 전량 매도 해버리고 일단은 밑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뭐 이런 구간이 오면 1차 접근을 해볼 가능성이 있고요. 어찌됐든 시장은 뭐 반등을 하고 하겠지만은 분명히 한 번 정도 크게 좀 눌려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LMS 얘도 OLED죠. LMS 이때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매매를 못했어요. 이때부터 관심을 갖고 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돌파했던 지점까지 내려오는 거 봐야 되고 정치테마 KNN 얘는 확실히 이제 1200원을 돌파 후에 안착하고 가는 모습을 보여야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안 되면 여기서 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확실히 위에서 갭을 띄우고 눌렸다 가면은 봐볼 예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공략을 안 할 종목이고 일단 뭐 한창 재지나 보혜 양조 여전히 관심주로 놓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창 재지 보혜 양조까지 해서 여전히 관심 종목으로 놓고 보고 있고 지금 오늘 후성 동진 세미캠 다 강하게 밀렸어요. 이 소재 쪽 일단 소재 쪽은 그나마 나쁘게는 안 보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밀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제 경인양행이 가장 하락폭이 가장 두드러지네요. 종목 중에서 가장 하락폭이 두드러지고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낮고 신용이 좀 많아서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돌려주면 전에는 밴드를 8,700원 잡았던 거를 8,400원에서
네, 일부 매도가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보여요. 8,400원에서.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봐야 되고, 후성은 그냥 여전히 홀딩 의견이 좋아 보입니다. 보유자라면. 신규는 안 봐요, 신규는. 그리고 경협주는 푸른기술. 시간에 많이 빠졌네. 잠깐 올랐다가,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갭 뜨고 하는 모양을 보이니까 나중에 이 갭 근처에 밀렸을 때 한번 관심을 가지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인디에프. 뭐 오늘은 이제 뭐 개성공단 뭐 북측에서 희망한다마는 뭐 찌라시가 나와서 가는데, 일단 네, 관심 종목으로는 두고 거래는 네,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신석재를 타점이 약간 애매해서 좀 공략하기가 좀 지금은 쉽지가 않는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유니온 일단 오늘 5,300원에 매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가 부근에 유니온 말고 유니온 머티리얼즈를 좀 잡아봤어요. 시간에서 좀 밀리는데, 밀리면 이 구간에서 내일 한 번 더 잡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잡아서 평단가 좀 낮춰놓고, 이제 관세 부과할 거니까 뭐 발표가 뭐 났나 보네. 뭐 미중 협상을 하든 뭘 하든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3% 밀렸어도 그냥 볼게요. 별로 이거는 그렇게 뭐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종가가 들어왔는데 좀 밀려서 조금 아쉬운 부분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서진 시스템 에어 부산, 일단 5G는 지금 리스크가 좀 생겼네요. 에이스테크 때문에. 그래서 HFR 아니면 지금 대장이 좀 바뀌었어요. HFR, KMW 지속, 얘는 지속이고,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을 좀 보는데, 21선을 확실히 돌리는 구간에서 좀 봐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 구간을 만들어 놓고 이제 중계기 쪽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계기 위주로 종목을 좀 봐보려고 해요. 이제 안테나 말고. 그리고 에어부산은 딱히 지금 타점을 잡기가 애매해서 전부 다 고가놀이 중이라 얘는 지금은 매매를 안 하겠습니다. 시장 여전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압축이 필요할 부분이고요. 이제 내일 하고 모레 되면은 주말 이후에 9월 1일날 관세 부과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 주말 지나면 바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매매에 임하는 게 현명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그렇게 지금은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리한 배팅보다는 확실히 기다리면서 매매를 하고, 특히 이제 일본 관련된 테마가 많이 힘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는 비중을 강하게 실거나 물을 타는 것보다는 매수가 근처에 왔을 때 그때 이제 뭐 매도로 대응하는 게 지금은 좀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